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박사과정에 있는 이인웅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작년도 10월에 발표했던 ICCB 때 발표했던 스켈레톤 기반의 행동 인식이라는 주제를 중점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15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앞에서 발표를 듣다 보니까 되게 짧은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이제 논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것보다는 논문으로부터 추론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이제 논문에 없었던 다른 관점들을 제가 소개하는 데 주력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그라운드인데요. 일단 행동 인식하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기계가 인식을 하게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영상에서 행동을 인식하는 거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스켈레톤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왜 하필 스켈레톤이라는 걸 추출을 해서 행동을 인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냥 나는 영상에서 바로 행동 인식을 하면 편한데 왜 굳이 중간 어떤 개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나 해소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3D 스켈레톤을 뽑아서 행동을 인식하게 되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손에 뭔가 들고 있을 때 물체를 들고 있을 때 이 행동을 했으면 얘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다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추출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비디오에서 바로 행동을 인식하게 되면 그냥 결국에 인풋과 레이블 그 액션 레이블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딥러닝의 특징처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스켈레톤이란 걸 뽑아내 주면 이제 행동을 인식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내 목표가 그냥 영상에서 행동 인식하는 것만 나는 필요하고 중간 단계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안 보셔도 되고요. 이제 스켈레톤을 뽑아서 나는 뭔가 사람이 뭔가 하는 거를 좀 알고 싶다 하면 제 연구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좀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스켈레톤 기반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인식하는 게 저희 어플리케이션이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켈레톤 베이스드 행동 인식에서 이제 이슈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스켈레톤을 다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스켈레톤이 이제 사람마다 키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키넥트에서 뽑은 스켈레톤인데 굉장히 노이즈합니다.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사람이 움직이는 거 말고 저기 그 조인트가 막 파닥파닥거리는 거 보이시죠? 저게 좀 노이즈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 기반으로 스켈레톤을 뽑기 때문에 지금 뷰 오리엔테이션이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카메라가 이렇게 찍으면 지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카메라가 찍으면 그 포인트가 XYZ 좌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슈로는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미지로 많은 걸 하셨는데 그 스파셜한 게 아니라 시퀀스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템포럴이라고 하는데 템포럴 데이터를 결국에 어떻게 기계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슈로는 지금 레이트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야지 사람이 이제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속도가 서로 다 다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같은 펀치라고 하더라도 이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템포럴 모델링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4분이나 썼네요. 이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뷰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스켈레톤이 달라질 수 있다를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를테면 지금 초록색과 빨강색 그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계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기계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거를 잘 저 방향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계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과 같이 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기계의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스켈레톤 관련 연구를 하는 3D 스켈레톤 관련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뷰 오리엔테이션을 좀 얼라이먼트하는 그런 연구를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싱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첫 번째 프레임에 이니셜 프레임의 그 x, y, g를 그러니까 왼쪽 나의 왼쪽을 x축, 나의 정면을 g축, 나의 위의 방향을 y축으로 해가지고 얼라이먼트를 하면 오른쪽과 같이 정렬이 됩니다. 이 효과로 이제 뷰 오리엔테이션 그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한 또 다른 이제 피처로서는 이제 모션 피처인데요. 모션 피처는 이제 간단합니다. 디퍼런스고, 그러니까 조인트 사이사이의 디퍼런스인데, 그러니까 지금 투 프레임에 있는 디퍼런스를 설명하는 건데 결국에 여기 그 조인트에서 다음 조인트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 거리를 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처를 제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피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스켈레톤의 그냥 포지션, 그냥 XYZ 좌표가 나온 그 쉐입을 바로 사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쉐입이 어떻게 이동하느냐는 그 무브먼트에 대한 어떤 모션, 그 디퍼런스를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그 피처로 사용을 했습니다. 스켈레톤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부분은 끝났고 이제 그럼 템포럴 모델링인데 그 템포럴 모델링을 그러니까 행동 인식을 하는 연구가 이제 제가 구분하기로는 딥러닝이 나온 이후와 딥러닝이 없었던 시절로 제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리서치는 이제 딥러닝이 그러니까 딥러닝이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 적용이 안 된 시점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템포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루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x축이 x축이 아니죠. 지금 이게 프리에 템포럴 피라미드라는 피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퀀스에 스켈레톤이 있으면 이 스켈레톤을 한 방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절반으로 끊어가지고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구분적으로 이제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이제 구분적으로 템포럴을 차이를 둘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거를 단계를 더 쪼개면 더 세밀세밀한 이제 템포럴 정보들의 그 변화들을 이제 요약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활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건 이제 템포럴 그러니까 이건 매니폴드를 이용해서 피처를 활용했고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타임 마핑이란 것은 서로 다른 그 속도의 그 스켈레톤들을 약간 좀 비슷한 속도로 얼라이먼트 하는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앞에 있는 F 프리에 템포럴 피라미드와 이제 SVM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딥러닝 기반의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딥러닝 기반 논문이 이제 LSTM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스켈레톤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스켈레톤의 그 몸통 부분, 팔 부분, 다리 부분을 서로 다른 LSTM에다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합치고 해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합치고 해가지고 약간 그 LSTM이 이 행동들을 서로 그러니까 스켈레톤의 모양들을 서로 다른 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바디 스트럭처를 LSTM에 적용을 한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논문은 이제 LSTM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LSTM은 템포럴 데이터를 다루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스파셜한 도메인까지 확장을 해서 2차원으로 LSTM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했냐면 스켈레톤도 이제 저는 20개의 조인트가 있으면 얘를 이제 매 프레임마다 그냥 아무 구분 없이 넣는데 이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센터 조인트 1번, 2번, 3번
갔다가 4번 갔다가 5번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파셜한 부분도 LSTM에다가 적용을 해서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스페셜 템포럴을 같이 피처를 조인트하게 구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일정한 이 스트럭처를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이 논문인데 얘는 이제 앞에 그 ST, LSTM의 아웃풋이 이게 저기 그 레이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여기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들의 이게 이제 1번 조인트, 2번 조인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중요도를 어텐션을 이제 줘가지고 계속 이제 어텐션을 해서 어떤 조인트가 행동에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건데요. 제가 제안한 거는 이제 LSTM 기존 LSTM의 사람들은 롱텀 디펜던시에 주력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스 전체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디시전을 했는데 저는 이제 특정 행동 같은 경우에는 단위 행동이 차이가 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LSTM이 서로 이제 좀 끊어져서 롱텀이나 미디엄텀이나 쇼텀으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끊어져서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안한 네트워크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쇼텀이 있고 미디엄텀이 있고 롱텀이 있는데요. 지금 모션 피처라고 된 게 이건데, 그러니까 모션 피처를 그러니까 이 미디엄 피처에서 모션 피처가 여기서는 한 프레임 차이 나는 거, 여기서는 5프레임 차이 나는 거를 집어넣고 여기서는 한 프레임 차이, 여기서는 5프레임 차이, 여기서는 10프레임 차이 이런 식으로 피처가 그러니까 이걸 롱텀을 같은 걸 썼지만 이제 모션 피처에 그 타임 오프셋을 차이를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그 모션 같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작이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펀치 동작이랑 이렇게 해머 동작이 유사한데 그게 한 프레임 차이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5프레임 차이로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델링 하려고 이렇게 서로 다른 그 모션 오프셋 길이를 여기다 반영을 했고 이제 이 쇼텀이냐 미디엄텀이냐 롱텀이냐는 이제 행동들이 끊어지는 행동들까지도 반영하는 걸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13분이 됐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되게 짧네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앞에는 모션 피처를 사용한 거고 여기는 이제 포즈 피처를 추가적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앙상블 버전 1은 모션 피처와 롱, 미디엄, 쇼텀을 가지고 한 거고 앙상블 버전 2는 이 미디엄류의 포즈 피처를 추가로 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은 이렇고요. 그래서 데이터셋 5개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MSR 액션 3 데이터셋을 가져왔고 여기에서 이제 HCC라고 하면 앞에서 이제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한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션 피처를 사용한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LSTM만 써도 평균 정확도가 70%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HCC를 적용을 하면 6% 정도가 올라가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기계한테 이제 방향을 뷰 오리엔테이션을 맞춰줬을 때 이런 식으로 성능이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포지션만 사용할 게 아니라 모션 피처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았습니다. 저희 케이스에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롱, 쇼텀, 미디엄으로 앙상블링을 했을 때는 96%가 나왔고 기존보다 한 2% 높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즈 피처까지 더해주면 더 좋아지더라 이고요. 이 부분은 논문에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 안 읽으시긴 하는데 뭐 필요하시면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 이제 동영상이 재생이 안 돼서 여기 코덱 문제 때문에 대색이 안 돼서 이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스켈레톤을 이제 추출을 저희가 한 거고 이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폴다운일 때 프리딕션도 폴다운으로 한 사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리메이닝 이슈를 제가 다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발표를 마치고 혹시라도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달 내에 이 논문을 확장을 해서 저널 버전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포함한 코드를 오픈을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드 레벨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네이버 D2에서 발표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 50분 동안 한 거니까 그거 제가 지금 부족했던 거기서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